다변수 함수에서 미분을 다 했고 이제 적분, 멀티플 인테그랄, 다중적분, 이중적분은 뭐 더블 인테그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적분의 정의를 그대로 쓰는데 이변수 함수죠.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곡면이 그려질 것이고 이변수 함수의 곡면이 그려졌고 그 다음에 X축, Y축, Z축.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 이렇게 있으면 우선 여기에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의 적분을 정의하듯이 일변수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고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은 평면이라고 했죠. R2 플랜. X값이 결정나고 Y값이 결정나고 Z값이 결정나니까 정의역이 X, Y 평면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 정의역이 주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정의역 D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정의역 D가 주어져 있어. 정적분의 정의와 똑같이 할 거야. 여기서 B-A를 n등분해서 함수값을 곱해서 더해서 극한을 취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주어진 영역을 여기를 X에 보이는 A라 하고 여기는 B라 하고 여기를 C라 하고 D라고 하면 이 영역 위에서 이중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도 n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n등분을 해.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점을 잡은 다음에 요 구간은 델타 x고 요거는 델타 y죠. 그리고 적당히 중앙에서 한 점을 잡아서 함수값을 곱해. 다시 말하면 델타 x에다가 델타 y를 곱하면 밑넓이지. 거기다가 함수값 여기 xk, yk라고 하면 xk, yk라고 하면 이것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요 직육면체의 여기가 이제 완전한 직육면체는 아니지. 여기 약간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건데 이걸 직육면체로 가정을 하는 거지. 어차피 무한히 많은 등분을 하면 그 직육면체나 곡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피는 오차가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을 n개 n등분을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해. k는 1부터 n까지. 물론 책에는 이 시그마를 2개 써가지고 여기는 i, j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 그 얘기입니다. n개의 직육면체의 부피를 다 더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극한을 취해. 무수히 잘게 나눠갔다는 거지. 이 극한값을 우리는 영역 D에서 이 함수의 이중적분이라고 정의를 한 거다. 이중적분이라고 정의를 한 거다. 이거죠. 결국은 요런 입체의 부피가 나오겠지. 여기는 이제 물론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겠지. 이런 식의 이런 입체의 부피가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해봐.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을 적분하는 거니까 단면적을 하나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런 식이 되겠네. 이런 식. 이 단면적을 t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 단면적 t를 c에서 d까지 y축을 따라서 더한 거예요. c에서 d까지 y축을 따라서 더한 거예요. 저 단면적을 t라고 하면 y축을 따라서 더한 거예요. 근데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ab x축 y는 fx에서 보듯이
이 단면적은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을 하면 돼.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X축을 따라서 적분을 하면 되니까 이것은 C에서 D까지 T 대신 단면적 T 대신에 A에서부터 B까지 주어진 함수. 이건 여기서는 이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X축으로 적분을 따라서 적분하면 빨간 단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또한 단면적을 이렇게 잡는다면 파란색으로 잡는다면 아마도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거를 S라고 하면 이것은 빨간 단면적을 A에서부터 B까지 X축을 따라서 쫙 더하면 되니까 A에서 B까지 X축을 따라서 단면적 S를 더하면 돼. 적분이 더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S라고 하는 단면적은 Y축을 따라서 이 함수를 적분하면 이 파란 단면적이 나오니까 A에서 B에 Y축을 따라서 C에서 D까지 해야죠. 이 함수를 이렇게 해도 그 결과는 같다. 이 결과는 같다. 순서에 상관없다. 이게 이중적분의 정의입니다. 이중적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로 하는 것을 책에 따라서 반복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는 0에서 3까지, 1에서 2까지 x제곱 y의 dy dx다. dy dx. 이거 계산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이때는 x를 편미분하듯이 x를 상수로 보고 y로 그냥 적분하면 돼. 그럼 뭐요? 2분의 1 x제곱 y제곱에 y로 적분했으니까 y 대신에 1, 2를 대입해야 돼.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4.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돼. 그것을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 이거지. 이때 이제 x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x로 적분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상수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질 않죠. 근데 문제는 누가 이렇게 A, B, C 그 정의어 구간이 아까 여기 직사각형으로 잘렸듯이 그렇게 잘리는 것만 문제가 나겠느냐? 그런 건 안 난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난다.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포물면이 있어. 이렇게 생긴 포물면. 이렇게 됐긴다. 이렇게 팽이처럼 포물면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있고 영역 D가 Y는 2X,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에서의 이중적분을 구하라. 그러니까 Y는 2X, X축, Y축. 그러면 Y는 2X. 또 Y는 X제곱.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 위에서 이 곡면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반달 같은 이런 반달이 아니라 뭐라 그래? 이렇게 구부러진 뭐 같은 입체가 나오겠죠.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ST를 기억하세요. ST를 구할 때 이것을 지금부터는 그림을 이렇게 입체를 그리지 않고 영역 D만 그림을 그립니다. Y는 2X와 Y는 X제곱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Y는 2X, Y는 X제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물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팽이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 여기서 그 팽이까지의 넓이를 부피를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연립방식을 풀면 x제곱이 이퀄 2x를 풀면 2의 4구만 y축. 자, 여기를 되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줄 수는 없고 잘 보세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A, B, C, D인데 처음에 S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C에서 D까지 Y축을 따라서 쭉 더한다. 이러면서 C, D, S, Y축을 따라서 더한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린 것은 T가 돼가지고 T를 A에서부터 B까지 X축을 따라서 더한다. 이렇게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S 단면적을 따로 생각해야 돼. 단면적을 A에서부터 B까지 X의 범위로 dx 이렇게 하고 주어진 함수를 그냥 갖다 썼다고. 근데 지금부터는 여기서는 이렇게 입체를 그리지 않고 이것만 그릴 거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C에서 D까지 Y축을 따라서 더하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것만 그릴 건데 위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만 그릴 거예요. 이것만. 이것을 A에서부터 B까지 X축을 따라서 더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을 기억해. 그러면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S로 할 거냐 T로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포물면이 위에 있고 요게 쭉 타고 올라가면 이런 단면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면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소리는 이렇게 더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단면적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0에서부터 4까지 y축을 따라서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씁니다. 영역 D에서 이 함수의 이중 적분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DA라고 써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y축을 따라서 0에서 4까지 더한다. 이랬거든. 이렇게. y축을 따라서 더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면적만 여기다 쓰면 되는데 자동입니다. 이게 y죠. 얘는 함수 값으로 높이에 해당하는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dy가 있으니까 dx가 y지. x의 범위만 적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x의 범위. x로 적분할 때는 y는 상수니까 여기가 y에 대한 식은 와도 상관이 없다고. 자,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직선에서부터 포물선. 직선에서부터 포물선. 직선에서부터 포물선. 직선의 x는 뭐냐? 직선의 x는 뭐냐? 2분의 y. 이렇게. 어디까지? 곡선까지. 곡선까지 x는 뭐냐? x는 루트 y다. 이렇게. 이거 정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해보시죠. 지울 수가 없네. 세로로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총총총총총총 딱 이렇게 더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에서 2까지 x축을 따라서 더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dx가 있으니까 dy. y의 범위만 적어주면 돼. y는 이게 y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곡선에서부터 직선까지. 곡선은 y가 x제곱이고 직선은 y가 2x. 이렇게. 이것은 x에 대해서 플러스인 거고 이것은 y에 대해서 플러스인 거야. x로 적분할 때는 y가 상수니까 와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y로 적분할 때는 x가 상수 취급받으니까 이렇게 x제곱이 와도 2x가 와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런 거 지우고 적분은 안 해도 되죠. 아까처럼 그대로 그냥 적분해서 y에 대해서 적분해가지고 y 대신에 2x 대입해서 x제곱 대입한 걸 빼갖고 놓으면 여기에 다 y에 대한 식만 나와. 그러면 x에 대한 식만 나오겠네. 그러면 x로 적분하면 0이니까 상수가 항상 밖에 있어야겠지. 이 숫자가 밖에 있으면, 이 문자가 밖에 있으면 답이 안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한 문제만 더 합시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x에서 1까지 sin y제곱 dy dx 이것을 구하라. 이건 친절하게도 x, y의 순서까지 다 정해주고 범위까지 구해줬어요. 그럼 적분만 하면 돼요. 근데 sin y제곱을 y로 적분하려고 하니까 적분이 안 되는 거죠. 적분이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적분이 안 돼, 적분. 적분을 못 해. 이럴 때에는 적분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건 x로는 적분할 수 있거든. x로는 적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적분 순서를 dx, dy로 바꾸려고 해. 그러면 이거를 보고 그 영역 D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아까 말했지만 이것은 y 콜 x라는 소리고 이것은 y 콜 1이라고 하는 소리야. 따라서 이렇게 해. 1, y는 x, 0, y축, x축. 그러면 이거요, 이거요. 이걸 또 판단해야 돼. y의 범위가 x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거래. 위의 거. 이것을 x축으로 0에서 1까지 쭉 더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로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그거를 0에서 1까지 x축을 따라서 더했고 y의 범위는 x에서부터 1까지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 순서를 세로에서 가로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지우고 지우고.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0에서 1까지 y축을 따라서 더하겠다. 이 소리지. 그러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sin y제곱 dx.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뭔가? y. 이렇게. 아시겠나요? 아, 힘들다. x로 적분하면 sin y제곱 x죠. 이렇게. 0, y, dy는 0, 1, y 대입하면 y sin y제곱 마이너스 0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는 y제곱을 t로 치환하면 y제곱을 t로 치환하면 2y dy는 dt니까 y가 0이면 t도 0이고 y가 1이면 t도 1이고 sin t 그다음에 y dy 대신에 2분의 1 dt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코사인 t 0, 1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 이중 적분. 요 전에 풀었던 문제, 이 범위 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할 거로 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적분에서 극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변환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삼중 적분, 변수 변환까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